보톡스 종류가 다양하던데 어떤 차이죠? 국산마저도 효과는 똑같나요? 너무 싼 곳은 물을 탄다고 하던데 오래 마시면 내성이 생긴다는데 이런 것들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 성형 보형물에 대한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신 게 시술이었어요. 그 시술 중에서도 보톡스, 제가 처음 보톡스를 맞았던 게 23살 때니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동안 계속해서 맞아오면서 저도 여러 가지 느낀 것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와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것들 제가 질문을 모아서 오늘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전혀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입니다. 정확한 의료 상담은 전문가, 의사에게 직접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의 영상 중간중간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간단한 조언들을 해주셨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다닌 되게 자주 오는 피부과인데 저도 약간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보톡스에 대한 여러 가지 Q&A, 궁금증을 풀기 전에 보톡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톡스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킨 보톡스, 그리고 두 번째, 근육 보톡스, 세 번째, 땀 주사. 첫 번째로 말씀드린 스킨 보톡스의 경우에는 주름, 표정 주름에 보통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간에 놓거나 이마 주름, 눈가 주름 이런 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혹은 얼굴 전체에 얕게 주사를 해서 얼굴 전체의 잔주름을 펴주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근육 보톡스는 가장 흔히들 맞는 곳이 여기 사각턱 부위죠. 우리 어금니를 꽉 깨물었을 때 나오는 여기 저작근, 턱 근육에 주사를 해서 턱 부피를 줄여서 얼굴을 작게 만들거나 혹은 승모근 보톡스라고 해서 우리 여기 있죠. 승모근의 부피를 줄여서 약간 턱이 길어 보이고 어깨 선이 좀 날렵해 보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종아리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종아리 보톡스 시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땀 주사, 뭐 곁땀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손땀 주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손이나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땀샘에 주사를 해서 땀을 일시적으로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치료, 시술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주름을 피거나 근육 부피를 줄이거나 땀샘에 작용을 하거나 시술하는 목적과 부위는 전부 다 다르지만 여기에 쓰이는 주사제, 그 안에 있는 핵심 원료는 동일합니다. 어떤 원료냐?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해서 세균에서 생성된 독소의 일종입니다. 원래 이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독소가 처음부터 미용 목적으로 쓰였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육 이상 증세로 인해서 뭐 눈가 경련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근육 이상으로 인해서 약간 사시가 발생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쓰였었거든요. 그때 치료 목적으로 쓰였던 첫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엘러간사의 보톡스입니다. 엘러간은 회사고 보톡스는 상표 이름이죠.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도 원래 스카치라는 회사에서 나온 비닐 테이프를 그냥 스카치 테이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대명사처럼 된 거잖아요. 이 보톡스 역시 엘러간사에서 나왔던 보툴리늄 톡신의 한 상표 이름인데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보톡스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보툴리늄 톡신의 상표들을 다 싸잡아서 보톡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근육 경련 환자들이나 사시 환자들이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상하게 미간 주름이 펴지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걸 보고 이걸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최근에는 미용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물질이 근육 같은 데 주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거겠죠. 우리 근육이라는 게 안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근육량이 줄면서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고 종아리가 얇아지고 승모근이 얇게 내려가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얼굴에 맞는 스킨 보톡스도 똑같습니다.
뭐 미간, 눈가주름, 이마주름 이런 게 전부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표정주름이에요. 그래서 이마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마에 보톡스를 놓으면 보톡스 효과가 유지되는 몇 개월 동안 이마가 안 움직입니다. 고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마를 많이 써서 말하는 습관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생기신 분들은 이마가 마비가 되면서 그 몇 달 동안은 이마에 주름이 안 지게 되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질문, 보톡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보톡스의 종류에는 가장 유명한 건 아까 말씀드린 가장 먼저 개발된 상표였죠. 미국 엘러간사의 보톡스가 있고요. 독일산 제로민, 영국산 디스포트, 미국산 마이아블록, 한국산 메디톡신, 보툴렉스, 최근 들어 나온 나보타, 그리고 이노톡신 이렇게가 있고요. 중국산도 있기는 하대요. 저도 한 번도 보진 못했거든요. 중국산은 사람들이 워낙 안 마시려고 하니까 국내 병원에선 거의 취급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그 독소를 사용하는 건 다들 똑같아요.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이 독소, 아까 세균에서 생성된 독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세균에서 얘를 추출을 했냐, 어떤 세균을 균주로 가지고 있냐, 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소를 안정화시키는 안정제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수년 전에는 보톡스를 A형과 B형을 나눠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A형을 맞다가 뭐 내성이 생기면 B형을 맞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래 A형 보톡스는 거의 스킨 보톡스, 피부나 혹은 근육에 놓는 근육 보톡스로 사용을 했고, B형 보톡스는 거의 땀샘 주사, 뭐 겨드랑이, 손, 발 이런 다한증 치료에 사용을 했는데, 사실 요즘 한국에서 B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보톡스들 중에 B형은 딱 하나예요. 미국산 마이어블럭. 근데 한 4년 정도 전에 한국 수입사 있죠. 원래 미국에서 이제 그 마이어블록을 떼다가 한국에서 납품을 하던 제약회사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입을 중단을 했어요. 뭐 이게 장사가 안 돼서일 수도 있고 뭐 계약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B형은 딱 하나, 미국 마이어블럭이었는데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국내에서 맞을 수 있는 모든 보톡스는 전부 다 A형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형과 B형의 차이는 어떤 거고, 요즘 땀 주사는 B형이 없으니까 A형으로 맞겠죠. A형으로 맞으면 어떤 게 다른 건지 이 차이점을 전문가분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땀샘 근육에 작용하는 보톡스는 타입 B가 더 적합한 게 사실인데요. 타입 A 톡신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예전 타입 B를 쓸 때보다 지속 기간이 1, 2개월 정도 짧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인데요. 타입 B 톡신은 구할 수가 없는 관계로 저희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면 A형을 맞아도 상관은 없지만 다만 이제 기간에서 좀 유지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거죠. 두 번째 질문.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사 오리지널 보톡스가 가장 효과가 좋고 국산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던데, 아마 이런 질문들은 가격 때문에 오는 게 아닐까 해요. 보톡스를 받으러 병원을 가면 브랜드별, 상표별로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 엘러간 오리지널 보톡스가 가격이 좀 고가고, 한국 국산 뭐 메디톡신이나 보툴렉스가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편이죠. 거의 국산 여러 번 맞을 돈으로 미국산 딱 한 번 정도 맞을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보톡스 상표마다 균주가 다르고 거기 들어가는 안정제, 독소 안정제 성분이 다르다고 하니까 비싼 건 뭔가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항상 좀 더 비싼 돈을 주더라도 전 미국 엘러간 보톡스를 꽤 오래 맞았어요. 효과도 되게 많이 받고 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한번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국산을 맞아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국산은 좀 효과가 떨어지나? 이런 의문을 저도 가졌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전문가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러간사의 스파이를 심어서 그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와서 메디톡신을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메디톡신의 약효과는 매우 우수합니다.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보툴렉스, 그리고 나보타 이런 보톡스들도 거의 동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브랜드에 상관없이 신뢰하고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사람들 후기에서 저는 엘러간 맞아 효과가 가장 큰 것 같고 메디톡신은 잘 모르겠더라고 하는 건 기분 탓인 거죠? 기분 탓입니다. 일단 시술자가 네. 엉뚱한 곳에 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육에 넣지 않고 근막 바깥쪽에 넣는다든지. 일단 보톡스를 놔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효과가 없었을 때는 시술자의 착오로 인해서 근육층에 정확히 주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나서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해보면 저도 국산 보톡스를 맞으러 갔을 때 원래 다니던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한번 갔었는데 그래서 그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어요. 오리지널리티, 그 원조 신뢰성의 큰 비용 가치를 생각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엘러간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엘러간을 꽤 많이 맞았던 사람으로서 엘러간이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다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약간 학생분들은 굳이 그렇게 엘러간에 목맬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질문.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곳은 보톡스에 물을 탄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병원마다 같은 보톡스 상표를 쓴다 해도 농도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보톡스에는 원래 물을 탑니다. 많은 분들이 유리병에 보톡스가 액체로 담겨서 배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액체로 담긴 보톡스를 주사기로 쭉 뽑아서 옮긴 다음에 여기다 주사를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보톡스는 그 유리병 안에 가루로 된 분말 형태로 배송이 돼요. 유리병 안에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희석을 시킬 때 이 생리식염수를 얼만큼 주입을 하느냐, 당연히 이 병 안에 가득 차게 생리식염수를 넣는다 하면 보툴리늄 톡신의 농도가 떨어질 테고요. 그 병에 만약에 한 반 정도만 식염수를 탔다 그러면 그 보툴리늄 톡신, 독소의 농도가 짙어지겠죠. 물을 많이 탄 곳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의 농도가 진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사실 병원마다 약간 비밀사항 같은 거예요. 영업기밀인 거죠. 어디 병원을 가는 게 좋을지 하실 때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곳, 혹은 양심적으로 그렇게 물을 많이 타지 않는 곳을 찾아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 보톡스에도 내성이 생긴다는데 진짜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가 가루 형태로 생산이 돼서 이제 병원 쪽에 납품이 되게 되는데 그런 보톡스가 만들어지는 생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종 단백질이라는 부산물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산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 당연히 희석해서 주사하면 그 부산물이 같이 몸 안에 들어오겠죠? 몸 안에 부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항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항체가 생긴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내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톡스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맞았다. 맞는 빈도수에 비례해서 항체가 생길 확률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겠죠. 하지만 보톡스를 좀 알아보신 분들은 이런 광고 카피를 보셨을 거예요. 내성 없는 순수 보톡스 독일산 제오민을 맞으세요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 공정상의 비밀이겠죠. 공정상의 이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 항체를 생기게 하는 그 이종 단백질 부산물 자체가 독일산 제오민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길 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따라서 내성이 적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이건 역시 내성이 0% 다는 아니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톡스를 아까 8년간 맞았다고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한두 번 효과가 왜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일산 제오민으로 바꿨더니 갑자기 또 효과가 확 난 그런 느낌을 저는 느꼈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마다 개인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저만 이런 것이냐? 병원에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시술을 하면서 내성을 생긴 사람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네,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보톡스 브랜드를 바꿔도 똑같이 내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위를 달리해도 예를 들어서 탑보톡스를 5년 맞았는데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아리 보톡스를 맞아도 내성이 생깁니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메디톡신,
그리고 기타 국내 브랜드들, 그리고 엘러간 보톡스는 제 생각에도 문익점 얘기가 맞을 정도로 교차 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오미는 전혀 다른 균제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톡스에 완전 내성이 걸린 분들은 제오미에도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부분 내성이 걸린 경우에는 제오미를 바꿨을 경우에 내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제오미를 갈아타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는요. 네. 단번에 내성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100% 내성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내성 걱정에 벌벌 떠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으셨죠?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맞는다고 내성이 100%확 생기는 경우는 정말 거의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물론 0.000 몇 %의 확률이 항상 있겠죠. 모든 수술과 시술이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부작용, 내성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보톡스를 맞고 났더니 병원에서 찜질방 당분간 가지 말라고 하고 딱딱한 거 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저도 여러 가지 성형과 시술을 해본 사람으로서 항상 어떤 걸 할 때마다 음주하지 마시고요, 흡연하지 마시고요, 과격한 운동하지 마시고, 뜨거운 사우나 찜질 피하시고요,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보톡스도 의례적으로 다들 하는 이야기겠거니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톡스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맞은 직후에 뜨거운 사우나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나를 간다. 혈관이 더우니까 확장이 되겠죠. 혈관 확장이 되면 보톡스를 놨던,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라 그 주변 부위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던 곳이 부피가 줄거나 꺼질 수도 있어요. 보톡스가 신경에 안착이 되는 게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라고 하니까 안전하게 3일, 길게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사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 씹지 말라고 하냐? 보톡스 맞은 분들은 평소랑 같은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왜 턱이 땡기지? 이런 느낌 받으셨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는 신경을 차단해서 근육을 마비시키죠. 근육이 일을 못하게 꽉 막아놓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계속 운동을 시킨다. 그러면 뻐근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약효가 빨리 풀리게 됩니다. 왜냐? 얘를 조용히 잠재워놨는데 얘를 계속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풀리고 다시 근육이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효가 난 좀 오래 가길 원한다. 딱딱한 거 씹는 거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보톡스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평소에 들어왔던 질문들을 모아서 쭉 가볍게 풀어드렸는데 좀 궁금한 점은 해결이 되셨나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보톡스 상표는 약간 화장품이랑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수입 외국 화장품들이 유명 브랜드 제품이 되게 잘 맞아. 비싼 돈을 주고 나는 시슬리 샀었어. 에스티로더 샀었어. 나는 그런 피부가 정말 좋아지더라. 근데 난 로드샵 제품? 성분 요즘 다들 좋다고 하는데 나는 로드샵 제품 크게 좋은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성분 따져보니까 이거나 비슷하던데 가격 생각하면 로드샵 제품이 좋은 게 아니야? 나는 로드샵 제품이 좋더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정말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호불호 차이입니다. 정확히 어떤 거 좋고요, 어떤 게 나쁩니다. 이건 맞고요, 이건 틀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 잘 생각을 해보시고 보톡스 맞으실 때 브랜드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보톡스를 정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건 딱 2가지. 첫 번째, 숙련된 시술자. 똑같은 사과를 처음 그려본 사람과 그 사과를 2000번 그려본 사람, 누가 더 잘 그릴까요? 당연히 2000번 그려본 사람이 잘 그리겠죠. 보톡스도 많이 나본 사람이 정확한 근육층에 정확히 타겟팅해서 주사를 잘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잘 놓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 보톡스에 물을 많이 타지 않는 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보톡스는 물을 타서 만듭니다. 근데 이 물을 얼만큼 타느냐, 이건 순수히 각각의 개인의 의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는 물을 많이 타서 약간 희석을 많이 시키고 어디는 물을 적게 타서 농도를 짙게 만들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원을 다녀보시면서 여기에선 효과가 좀 빨리 오네, 세게 오네, 농도가 좀 짙은가? 라는 병원을 잘 걸러서 다녀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톡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간 내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라 M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